요 부분은 관심 있는 분들은 관심이 있는데, 실제로 오프라인 매장들이 굉장히 많이 문을 닫잖아요. 신문에 보면은 그거 지금 뭐 상점들, 뭐 상가들이 공실이 나가지고 문 닫고 있는 데 되게 많고, 잘 나가고 있는 뭐 강남 쪽에서도 공실 난 것들 되게 많이 비춰주잖아요. 거기를 떠난 뭐 수도권에서 공실 난 부분들 되게 많고, 또는 상가주택 같은 경우는 공실 되게 많아요.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는데 공실 그 상태인 그대로인 경우도 되게 많다라는 거죠. 우리 아파트, 저희 집에 있는 그 상가에도 지금 거기도 주상복합인데, 처음부터 지금 입주한 지가 5년이 넘었는데도 공실인 경우가 있어요. 그거 되게 문제인 거죠. 그 주인이 있을 텐데. 이렇게 되면서 오프라인이 이게 진짜 계속 살아남을 수 있을까? 온라인이 사람들이 아시잖아요. 와, 이게 너무 편한 거예요. 가지 않고 내가 실제로 온라인에서 실제 물건을 보고 주문하면 당일날 아침에 새벽에 오는 것들, 하루 만에 오고, 이런 상황에서 오프라인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잖아요. 그러면서 그 온라인에서 양대 산맥 있죠. 그게 어떤 거냐면 네이버에 스마트 스토어라는 게 있고, 쿠팡에 쿠팡 마켓플레이스라는 것들을 정확히 이런 명칭으로는 기억이 안 날지 모르지만, 쿠팡과 네이버가 그래도 온라인 상에서는 양대 산맥이겠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는 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스마트 스토어와 쿠팡 마켓플레이스를 내가 거기서 물건을 사는 소비자로서만 이것들을 접해왔지, 그럼 내가 판매자로서 이것들을 접할 수 없을까? 이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올해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이 생각을 하지 않으면 늘 우리는 스마트 스토어와 쿠팡 마켓플레이스에서 소비자인 거예요. 지금 이 스마트 스토어와 쿠팡 마켓플레이스는 생산자 또는 판매자의 입장으로 쓴다면 아직까지도 굉장히 강력한 수단은 맞아요. 근데 이렇게 멀리 두고 보면 우리는 이거는 그냥 쇼핑센터예요. 오프 매장에서 샀던 것들을 온라인에서 샀으니까 편안해, 이 정도로밖에 내 인생이 안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는 너무 막강해요, 사실. 지금도.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비교해 보겠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실제로 부모님들이 나중에 나의 온라인 매장들을 만들어서 물건들을 어떻게 판매하는지까지 가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순수익이 어느 정도, 지금은 50만 원 정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1시간 투자해서 50만 원. 이것들을 1년 안에 만들어내는 것들을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나는 안 할 거야, 나는 안 될 거야, 이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하셔야 돼요. 50만 원이지만 50만 원을 평생 번다라는 게 아니라 시작은 50만 원 한다. 그 뒤에는 본인의 몫이에요. 제가 늘 얘기했죠. 전자책도 시작은 같이 하지만 이제는 마음 먹으면 할 수 있잖아요. 본인을 다독이면 할 수 있다는 걸 알잖아요. 이제 그 방법을 알기 때문에 그 방법이 보일 때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그 신문들도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와요. 스마트 스토어 창업 지원, 이거 청년들 말하는 거예요. 뭐 우리 아이들도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뭐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를 가지고 창업할 거야, 이런 것들을 하면 저거 뭐 최저 뭐 50만 원에서 많게는 1년에 200만 원 지원해주는 지자체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 사업 지원 계획서 같은 것들을 보내면 쉽게 얻어서 초기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도 뉴스들로 되게 많이 나오고, 요거는 쿠팡 마켓플레이스 입점 첫 해 연매출 2억 돌파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거 뉴스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 근데 가능한 사람들도 있더라. 근데 우리가 여기서 뉴스에 나왔다고 해서 내가 그럴 거야 라고 한다면 뭐 거기에 도달하기 전에 지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 가능한 선을 가지고 출발해서 그 다음에는 본인이 높이는 것들은 본인의 몫이라는 거죠. 뉴스에서도 계속 그런 것들 나오는데,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이건 초기예요. 사실 이 안에는 굉장히 많은 시스템이 존재하고 굉장히 많은 관계들이 이렇게 얽혀져 있는데, 조금씩 알다 보면 이게 눈에 훅 들어와요. 처음에는 아니지만. 전자책 만들 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떻게 전자책을 만들어라고 생각했지만 처음 보도 듣도 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쳐보니까는 그게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처럼 이렇게 우리는 맨 처음에 뭐 300조, 400조 책을 못 읽잖아요. 조금의 처음에는 뭐 100조, 200조 글씨 큰 거 막 이렇게 읽기 시작하다가 이제 글밥이 붙잖아요. 글밥이 붙는 책을 읽다 보면 400조, 500조도 어렵지 않듯이 처음에는 이런 단어나 이런 개념들이 익숙하지 않지만 익숙해지는 단계들을 거치면 나중에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거기까지 가셔야 된다. 기본 개념이 중요하죠. 기본 개념. 그럼 두 개만 비교할게요. 이 원래 네이버에서도 이거 말고도 되게 더 있고 쿠팡에서도 이거 말고 더 있어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 것들을 좀 설명할게요.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
쿠팡의 쿠팡 마켓플레이스인데 이거는 뭐냐면 네이버라는 플랫폼 또는 쿠팡이라는 플랫폼에서 내가 온라인에서 물건을 사서 판매하는 것까지 다 본인이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절차예요. 가장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 내가 물건을 사서 창고에 넣어놓고 그 다음에 물건을 필요로 한 사람들에게 주문을 받아서 포장해서 배송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송하면 반송도 처리하고 그 다음 민원이 생기면 그 민원까지 해결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론 그것에 대해서 돈을 주면 다 내가 아니고 다 해결해줘요. 돈을 주면.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런 것들이 경매도 그렇잖아요. 경매하는 게 되게 어렵지만 그 과정은 다 돈을 주면 다 해결할 수 있다. 근데 문제는 돈을 준다는 건 뭐예요?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다 해결할 수 있다. 쉽게. 근데 이게 가장 기본이다. 그럼 보면 입점 대상은 개인, 사업자 모두 가능해요. 사업자는 사실 보면 가장 간단한 것들을 내면 금방 만들어줘요. 사업자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개인 사업자는 어렵지 않아요. 그냥 내면 돼요. 법인 사업자가 개인 사업자인데 이거는 뭐 그냥 개인 사업자도 다 가능한 거예요. 내가 홈택스에서 신청만 하면 사업자는 금방 되는, 이거 다 아실 거고. 근데 쿠팡 마켓플레이스는 사업자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스마트스토어는 개인도 되고 사업자 모두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입점 절차는 아주 간단해. 두 개 다 제일 간단한 거예요. 네이버 아이디만 있으면 내가 스마트 스토어에 입점할 수 있어요. 네이버 아이디면. 그 플랫폼을 사용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든 쿠팡 마켓플레이스든 나 그거를 플랫폼으로 해서 내가 물건을 팔 거야 라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등록해 놓고 나는 다른 플랫폼, 거기 등록하지 않고 나는 다른 플랫폼, 다른 것들로 사용할 거야. 이거는 스마트 스토어가 아니고 쿠팡 마켓플레이스가 아니에요. 그거는 개인이 하는 거예요. 자사몰처럼. 쿠팡 위임 가입하는 거예요. 쿠팡. 그럼 뭐냐면 쿠팡 마켓플레이스는 그냥 그 상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쿠팡 윙은 뭐냐면 그 상점을 어떻게 사용하는 건데 라는 매뉴얼 정도, 그게 어떤 오피스 양식 시스템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여기 이렇게 가입해서 여기서 물건을 몇 개 정도, 재고는 몇 개 정도 이렇게 딱딱딱딱 누르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글을 써야 돼요. 근데 글을 써야 되는데 컴퓨터로 글을 써야 되는데 한글도 없고 워드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못 쓰잖아요. 글을 쓰려고 하는 게 쿠팡 마켓플레이스라면 글을 쓰는데 도구가 워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한글이 있어야 돼요. 이게 도구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걸 할 수 있는 도구. 그러니까 쿠팡에 가입해서 서류 검토 필요하고, 근데 진입 장벽은 두 개 다 높지 않더라. 그때 유튜브를 처음 시작한 것처럼 그 정도의 진입 장벽이라는 거예요. 그냥 쉽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판매 방식은 셀러가 직접 포장, 배송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팔고자 하는 그 물건을 내가 먼저 사야 되는 거예요. 그죠? 보통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배송하고 자체 포장하고 배송까지 다. 또는 풀필먼트라는 건 뭐냐면 풀필이에요. 그러니까는 모두 가득 찬 거. 그 물건을 샀어요. 사는 거, 그것들을 보관해야 되잖아요. 보관하는 거, 그 다음에 주문이 오면 걔를 포장해서 배송하는 거, 그 다음 반송하면 반송하는 거, 그 다음에 이 구매자들이 뭔가 불만을 제기하면 그걸 해결하는 걸 CS라고 하는데, 이런 모든 세트로 내가 대신해 줄게 라는 업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그게 풀필먼트 서비스예요. 그럼 나는 물건만 이런 거 사람들이 살만한 거 선택해서 풀필먼트 서비스 받으면 되지. 그럼 뭐예요? 뭐를 많이 내겠어요? 당연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보통 생각하기에 한 20에서 25%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판매하는 거대. 10,000원짜리 팔았다? 그럼 20에서 25%. 2,000원에서 2,500원은 그냥 이 서비스구나. 다 가능하다. 편하면 편하는 거 다 가능하다. 근데 편할수록 비용은 많이 들더라. 그런 거 다 갖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똑같아요. 쿠팡 마켓플레이스는 본인들이 쿠팡 포장하고 배송해요. 근데 여기서 또 뭐가 있냐면 이런 것들을 쿠팡 마켓플레이스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어떤 신용을 쌓아요. 누구에게 신용이에요? 쿠팡이라는 회사에게 신용을 쌓아요. 쿠팡이라는 회사가 쟤 보니까는 민원도 없고, 그리고 후기 보니까 후기도 다 좋으네, 그리고 잘 파네 라고 하면 이 쿠팡 마켓플레이스에서 쿠팡 배송이라는 것들로 서비스를 더 좋게끔 신청받을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안 받아요. 이렇게 배송은 뭐냐면 배송해서 그러면 우리가 너는 선택만 하죠. 어떤 물건이지. 그럼 그 물건을 우리가 쿠팡 물류센터에다 가지고 와서 보관하고, 그리고 누구에게
보낼 건지만 우리에게 알려주면 우리가 그거를 배송해줘. 그 다음에 반품도 우리가 다 해. CS 그런 판매 그것을 산 사람에 대한 민원들 우리가 다 해결할 거야. 이게 로켓 배송이에요. 어렵지 당연히. 그러면 로켓 쪽에서는 쿠팡 쪽에서는 아무 실적 없는 사람들 로켓 배송으로 받아주겠어요? 이거부터 해야 하는 거죠. 이거부터. 아, 쿠팡 마켓플레이스를 얘가 했는데 신용도가 되게 좋고, 와, 그리고 보니까는 리뷰도 되게 좋네. 그리고 이거 평가를 다 하겠죠. 신청할 때 이 실적들을 가지고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적들을 가지고 했을 때 되게 좋으면 로켓 배송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로켓 배송으로 되면 이 쿠팡을 사용하는 사람, 대단히 사람들은 첫 번째는 쿠팡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는 빠른 배송이에요. 그것에 혹하는 사람들이 되게 로켓 배송은 이거는 쿠팡에서 배송해 주는 거예요. 빠른 배송이 가능해요. 당연히 여기서도 쿠팡 마켓플레이스에서도 빠른 배송할 수 있어요. 그럼 당연히 비용이 더 드는 거죠. 위탁 판매는 뭐냐면 이거 조금 더 다른 개념이에요. 이거는 조금 더 나중에 설명할 거고, 일반 마켓플레이스는 기본적으로 말하는 이런 마켓, 내가 배송하는 것들, 내가 그리고 그 재고를 관리하는 것들 다 혼자 하는 거죠. 이 처음에는 이렇게 다 한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다 하는 것들을 줄일 수 있다. 비용만 되면. 또 하나는 뭐냐면 기본 배송 누가 한다? 본인들이 직접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 쿠팡 마켓플레이스도 본인이 직접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빠른 배송 다 가능하죠. 네이버 배송하면 이것도 빠른 배송이 돼요. 이것도 풀필먼트. 아까도 얘기했죠. 모든 걸 다 대행해 줄 수 있다니까 뭐만 내면 된다고요? 비용 내야지. 뭐 이런 거죠. 센터 있고 하고. 로켓 배송도 당연히 그렇죠. 사람들이 제일 배송 좋아하는 것들은 쿠팡에도 직접 배송하는 로켓 배송이라는 거죠. 반품 교환 처리 일반적으로 본인이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도 쿠팡이 대행하는 거는 이것들이 로켓 배송이나 다른 거지, 그리고 서비스를 받을 때 그런 거지, 실제로 쿠팡 마켓플레이스의 기본적인 그 판매는 쿠팡이 대행하지 않아요. 본인이 해야 돼요. 셀러가 직접 처리해야 돼요. 저것도 쿠팡 마켓플레이스도 이거는 나중 것들 제휴하거나 또는 쿠팡 배송으로 넘어갔을 때 얘기고, 또는 비용을 지불했을 때 얘기인 거죠. 또 하나, 고객층은 뭐냐? 누구를 상대로 했을 때 뭐 스마트 스토어는 더 강점이 있고 쿠팡은 어디에 강점이 있냐면, 당연히 스마트 스토어는 20, 40대 정보 탐색형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네이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네이버 블로그를 검색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검색해서 들어오는 친구들이 많아요. 상품에.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검색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20, 40대 정보 탐색형 친구들이 물건을 할 때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근데 쿠팡은 가장 큰 강점, 소비자들이 대부분 뭐라고요? 빠른 배송. 쿠팡에서 배송해 주는 거야 라는 것들 때문에 들어오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탐색 별로 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면 나는 탐색이 꼭 필요하다, 그런 거였다. 그리고 나는 개인 브랜드를 조금씩 쌓아나갈 거야. 개인 브랜드를 쌓아나갈 거야. 그럼 뭐 어디를 해야 돼요? 스마트 스토어 해야죠. 그리고 나는 SEO,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적화된 검색을, 그 검색 엔진에 최적화된 그러한 단어들, 뭐 이런 키워드에 나는 익숙해. 어디 해야 돼요? 여기 해야 되죠. 쿠팡 마켓플레이스는 그런 키워드 이런 것들이 작용하지 않아요. 그냥 쿠팡이라는 시스템이 가장 큰 선택 요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다라고 하면 쿠팡 마켓플레이스를 한다는. 여기서는 스마트에서 중요한 게 리뷰, 가격, 상세 페이지를 자세히 비교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젊은 세대들이니까. 근데 쿠팡 마켓플레이스는 빠른 배송이에요. 빠른 배송. 선택하는 다른 사람 대부분의 기준은 쿠팡 빠르지. 이거 빠른 배송들에 대해서 기준을 삼고 있다는 거예요. 간편 결제 중심이라는 거죠. 노출 방식, 노출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노출 방식은 뭐냐면 네이버든 쿠팡이든 유튜브든 다 똑같아요. 내가 이렇게 뭔가 상품을 올렸어요. 상품 하나를 올렸어요. 이걸 올렸어요. 근데 이게 네이버에서 노출시켜줘야지 누군가 볼 거 아니에요. 쿠팡에서 노출시켜줘야지 누군가 볼 거잖아요. 노출 안 시켜주면 아무도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이게 노출이 뭐냐면, 네이버는 어떤 기반이냐면 이 노출시킬 때 얘를 어떻게 제목을 쓸 것인가, 키워드 중심으로 써서 사람들이 검색을 많이 하는 그 키워드 중심으로 얘를 썼다면은 자동적으로 얘를 노출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키워드를 많이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이버 중심의 스마트 스토어는. 근데 쿠팡 마켓플레이스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네이버에서 검색하고 그래서 노출시켜주지 않는 거죠. 딱 봤을 때 가격 보니까는 다른 거는 다른 애들은 A, B, C, D 했는데 얘는 다른 데는 다
11,000원인데 A만 10,000원이에요. 오, 쟤 10,000원이야? 똑같은 상품인데 10,000원이야? 쟤부터 올려줘야 되겠는데? 쿠팡이도 이렇게 생각한다. 똑같은 물건. 가격 경쟁력이 있는 물건인가. 두 번째는 리뷰수예요. 리뷰가 굉장히 많이 달려있어요. 똑같은 판매자인데 얘는 리뷰수도 좋고 리뷰수도 많고 리뷰 대행도 좋네? 그럼 얘부터 올려줘야지. 쿠팡 입장에서. 그리고 판매율. 얘 봤더니 판매율이 어떤 물건에 됐을 때 한 7, 80%예요. 어떤 사람은 10%. 그럼 판매율 높은 얘부터 올려줘야지. 이런 거죠. 쿠팡하고 스마트 스토어는 실제로 그들이 이 판매자들이 올리는 그런 광고들을 올리는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이것들을 노출시켜 주느냐 기준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스마트 스토어는 검색 알고리즘에 맞게끔 그렇게 해주면 노출이 잘 되는 거고 쿠팡 마켓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보면 광고 있잖아요. 광고는 뭐냐면 돈 내면 올려. 뭐든지 다 돈이면 다 돼요. 야, 나 좀 올려줘. 그 돈 내잖아요. 그래? 그럼 넌 상위에 올려줄게. 이게 광고. 그래서 초기에는 나는 우리 스마트 스토어 또는 쿠팡 마켓플레이스 처음 해보니까는 잘 안 올라가는 것 같아. 그래서 처음에는 돈을 내요. 광고 올려준다라. 내가 올리는 거. 돈을 내주는 만큼. 그렇게 해서 올려준다라. 저기도 유튜브도 똑같아요. 유튜브 같은 경우는 뭐예요? 첫 번째, 뭐를 검색해요? 썸네일을 검색하죠. 두 번째는 뭐예요? 도입부를 어떻게 만드느냐. 사람들이 도입부 딱 30초, 40초 처음 어떤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은 그것들을 유지해서 시청하느냐, 유지하지 않고 떨어져 나가느냐를 보잖아요. 그 유지시간대로 보는 거예요. 유지시간이 오래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노출을 딱 시켜줬어요. 1,000명에게 노출시켰는데 한 명밖에 그것들을 클릭해서 보지 않았어요. 그럼 그 유튜브에서 얘는 노출 안 시켜줘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잖아요. 근데 유명 유튜브가 딱 뭔가를 딱 올렸어요. 썸네일을 올렸는데 1,000명에게 똑같이 노출시켜줬더니 100명이 보네. 그럼 노출률이 10%잖아요. 근데 어떤 친구는 노출률이 1%예요. 그럼 누구부터 노출시키겠어요? 그런 개념으로 노출시켜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튜브에서는 뭘 보냐면 제일 중요한 거.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유튜브 조회수나 유튜브 구독자가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뭐가 제일 중요하다 생각해? 1초도 고민하지 않아요. 다 똑같아요. 썸네일이지. 내용은 아니에요.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보질 않는다니까요. 클릭하지 않으면 내용을 볼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도입부예요. 도입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시청자들이 시청 지속 시간을 늘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SEO,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치 엔진을 옵티마이즈 시키는 거, 서치 엔진을 최적화시키는 게 어떤 썸네일이고 어떤 도입부일까라는 고민들을 99.99999% 하라는 거예요.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내용은 당연한 거죠. 그러지 않으면 안 본다라는 거. 내용이 아무리 중요해봐요. 사람들이 안 보는데. 라는 개념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안 보는 거는 유튜브에서도 노출을 잘 안 시켜준다는 거예요. 근데 유튜브도 계속 노출률이 높은 사람들만 계속 노출시켜주면 고인물이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지금은 실력이 없지만 얘가 1년 지나면 실력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정말 고인물들만 보여준다면 이 실력자 발굴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 들어오는 사람들도 노출을 일부러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노출 계속 시켜줬어요. 10번, 100번 시켜줬는데 얘는 10번 시켜주든 100번 시켜주든 노출을 시켜줘도 클릭률이 1%도 안 돼. 그럼 점점 줄어들겠죠. 그 개념이라는 거예요. 얘도 똑같고 얘도 똑같아요. 얘는 좀 달라요.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키워드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는 썸네일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그래서 수수료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플랫폼 사용료라는, 유튜브도 플랫폼 사용료가 되게 많잖아요. 얘네들도 플랫폼이라는, 온라인에서 너네 장사할 거야? 우리가 온라인의 최고 큰 플랫폼이거든? 그럼 당연히 비용을 내야지 라고 하죠.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는 2.6% 되게 싼 것 같죠? 2.6%는 플랫폼을 사용하는 비용이고 PG라고 해서 이거는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라고 해서 어떤 거로 결제할 건데 간편 결제 있던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카드로 결제하든 아니면 핸드폰으로 결제하든 아니면 카드를 등록하든 아니면 무슨 네이버 페이로 하든 이런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야 되잖아요. 그거에 3.74%. 네이버는 정해져 있어요. 스마트 스토어는 3.74. 근데 쿠팡 마켓플레이스는 플랫폼 사용료, 그 다음에 여기에는 PG 수수료 다 있어요. 페이먼트 게이트웨이까지 다 해서 보통 9에서 14% 정도 된다는 거죠. 10에서 15%는 수수료구나. 결제 수수료 또는
플랫폼 수수료를 합쳐서 10에서 15%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PG 합치면 대부분 실제로 여기 보면 6%에서 많게는 10%죠. 여기보다는 여기가 좀 비싸죠. 정산 시점은 배송 완료가 됐어요. 그래 기준돼서 3영업일이라는 거죠. 오늘 배송됐어요. 그럼 오늘 그 다음 날 이렇게. 그럼 배송 완료 기준은 좀 느리죠. 여기는 2주 배송 완료되고 2주 정도. 요것들을 봐서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서 어떤 건지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선택만이 아니야.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 두 개 다 해요. 그렇죠? 두 개 다 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내가 우선 팔려고 하는 상품이 나는 여기 맞아? 그럼 나중에 이쪽으로 가는 거고. 왠지 두 개 다 해보는 거 괜찮아요. 장점을 보면 스마트 스토어는 사실 두 개 다 진입장벽은 낮아요. 진입장벽이 낮아요. 개인도 가능하고 여기는 사업자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업자 내면 돼요. 1시간이면 돼요. 상세 페이지 자유도, 상세 페이지 자유도는 내가 물건을 파는 그 페이지예요. 이 물건은 뭐고 거기에 대해 수량, 무슨 색깔, 뭐가 좋고 막 이런 특징들을 선택하는 상세 페이지인데 이게 자기가 막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쿠팡은 이게 자유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정해진 폼대로 해야 돼요. 네이버 검색 유형량. 왜냐면 네이버에서 하는 스토어가 스마트 스토어 하니까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들어오는 그 유입량이 많은데 여기는 구매자 충성도 뭐냐면 기준이 뭐냐? 빠른 배송. 그래서 쿠팡 기반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건 검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점점 노출이 높아지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리뷰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많아지고. 두 번째는 구매 전환 최적화 구조예요. 구매 전환. 어떤 구매 전환이라는 건 뭐냐면 딱 클릭해서 이 상품을 장바구니에 넣는 게 아니라 걔를 결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결제 끝나면 구매 전환 하겠죠? 그렇죠? 그렇게까지 가는 것들. 이것들이 아주 쉽게 돼 있다. 단점. 직접 배송해야 돼. 얘도 그래요. 똑같이 맨 처음에는 직접 배송해야 돼요. 그리고 가격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요. 가격 경쟁이 낮아야지 쉽게 팔리니까. 두 개 다 그래요. 가격이 치열해요. 수수료 부담이 얘보다는 얘가 조금 더 있다라는 거. 광고 경쟁 과열. 이거 당연히 그렇죠. 광고 경쟁이라는 건 돈 내더라도 돈 내고 노출하는 것들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이것도 치열하다. 상세 페이지 제약이 있고요. 상세 페이지 제약이 거의 없어요. 꾸미는 것들, 물건을 파는데 그거의 화면을 꾸미는 것들이 여기는 좀 더 자유로워요. 정산이 느릴 수 있고 쿠팡의 정책 변화에 따라서 그것이 의존적이다라는 것들이. 그럼 본인들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나는 어떻게 해서 어디를 선택할까? 두 개 다 해볼 수도 있어요. 해보다 하나를 정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브랜드를 구축하고 싶어. 내가 팔고자 하는 물건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생산하지 않아. 내가 독자적으로 생산할 수 있어. 라고 하면 브랜드 구축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는 추천 플랫폼보다는 브랜드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이쪽이 더 맞다라는 거죠. 스마트 스토어가 훨씬 더 맞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규모 테스트. 이거는 본인들이 이렇게 뭔가 나만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세상에 없고 있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생산하는 거야. 이 소규모로 생산해내는 거야. 막 이런 것들은 여기가 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니아들을 하나씩 발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안 돼요. 그게 검색해 들어오지 않잖아요. 여기는 쿠팡은 빠른 배송이에요. 머릿속에 빠른 배송. 그럼 브랜드 구축, 개인 브랜드 구축 여기로 해야 돼요. 빠른 회전율, 빨리빨리 회전율 이런 것들, 물품 팜 자동화 이건 쿠팡 마켓플레이스가 훨씬 더. 쿠팡 마켓플레이스에서도 비용을 줘야 돼요. 마진율 높은 상품은 마진율이 되게 높아요. 내가 10,000원에 팔았는데 실제로 거기에서 9,900원 정도 남아. 이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그래 마진 높으면 쿠팡 하라는 거예요. 쿠팡을 이렇게 빨리빨리 회전되고 그러면 나중에는 비용을 좀 더 많이 들이더라도 굉장히 마진이 높으니까 내게 남는 게 되게 많잖아요. 내가 파는 물건이 마진이 높아요. 그럴 때는 쿠팡이 훨씬 더 낫다. 수익보다 브랜딩 뭐라고 그랬어요? 그럴 때 당연히 스마트 스토어라고 그랬죠. 브랜딩을 했던데. 스토리텔링 중시 이 물건은 어떠한 사람들이 사는 건데 내가 그런 스토리들을 되게 많이 알아. 뭐 이런 것들 있죠. 어디 상견례 하는데 나도 직접 상견례를 해봤는데 이럴 때 부모님들이 되게 불편했는데 실제로 상견례 장소로는 이런 음식들을 하는 그런 상견례 장소가 되게 많이 있더라. 나도 그래 되게 많이 도움됐더라. 이거는 뭐 거기를 예약하는데 얼마나 굉장히 시간이 필요하니까 한번 해보시라. 이런 것들처럼 그렇게 스토리텔링이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은 당연히
스마트 스토어죠. 그걸 비교해서 선택을 해서 내 상품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전략들을 가지고 하시고, 그게 아니라면 두 가지를 다 선택해 보시고 어떤 것들이 좋은지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너무 많은 것들을 맨 처음부터 물건을 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뭔가 상품을 선택했을 때 내가 지금 선택하는 게 평생 갈 거야 이러지 않는다니까요. 저도 실제로 유튜브를 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아시잖아요. 내용이 바뀐다니까요. 점점점 바뀌어요. 첫 번째 하고자 했던 내용들에서 점점 바뀐다니까요. 지금 뭔가 처음에 하는 것들이 그렇게 크게 이게 점유하진 않아요. 바뀌는데 뭐든 간에 이런 게 있어요. 지속하려면 첫 번째 조건은 지속하려면 내가 행복해야 돼요. 내가 팔고자 하는 물건이 팔면서 행복해야 돼요. 돈을 버는 거로 끝나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 알잖아요. 내가 이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해주면서 그 사람들이 뭔가 이득을 얻는 거야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 물건은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서 깊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본인이 어떤 장인 정신으로 깊게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돈 하나로만 보게 되면 그냥 요 수준에서 머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알아요. 이 물건에 진짜 장인 정신이 깃든 건지, 이 물건을 만들면서 그것들을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뭔가 좋은 것을 나눠주려고 하는 건지 금방 알잖아요. 음식점에만 가봐도 금방 알잖아요. 그렇게끔 내가 남아있는 시간 동안 평생 죽을 때까지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좀 더 많이 공유하고 싶다. 그런 것들을 발굴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 그 물건이 뭔지는 모르지만 방향은 그렇게 정하셔야 돼요. 방향은. 그리고 중간중간 바꾸셔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을 꼭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리뷰 기반으로 신뢰 쌓는 브랜드형이다. 그럼 뭐예요? 스마트 스토어를 선택해요. 리뷰 기반. 그리고 빠르게 회전시키고 싶고 물류 자동화를 원한다. 그럼 쿠팡이겠죠. 빠르게 회전합니다. 광고비 부담 줄이고 유기적인 성장을 원한다. 이거는 광고비 부담을 줄이니까 이거 스마트 스토어죠. 가격 경쟁력이 있는 대량 상품, 가격 경쟁력이 있어요. 이건 쿠팡이죠. 시스템이다. 쿠팡. 그렇죠. 시스템이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뭔가 스토리다. 그 다음에 브랜딩을 해야 된다. 이건 스마트 스토어라는 거죠. 이렇게 갈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본인의 전략에 맞는 그런 온라인 쇼핑 센터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